현대시하고 고전시 묶여있는 지문 지금 정리할게요. 자, 보세요. 간단하게 주제부터. 주제는 이렇게 짧게 정리할게요. 일단 삭막한 도시에서 느낀 자연의 어떤 아름다움이나 위대함이다. 이렇게. 도시에서 느낀 자연의 위대함. 알겠죠? 일단 이렇게 보고요. 자, 시 한번 보세요. 잠깐 초록을 본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시에서 초반부에 초록초록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 이런 거. 자, 이런 것들이 그저 자연이다라고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렇게 잠깐 자연에서 느낀 그 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야. 계속 내 마음에 이제 남아있는 거지. 그래서 내 마음이 초록에 지금 붙잡힌 그런 상태이고, 그렇게 초록에 붙어서 지금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 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래서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지금 화자는 그 자연에서 받은 인상이 계속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알겠지? 자, 떠나지 않고 있는 거야. 자, 이제 그러면서 어떤 인상을 받았는지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보세요. 자연은 화자가 볼 때 참 여리고 연해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뭔가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고 있대요. 그리고 땅에 박혀 있는 곳에서부터 끝없이 솟구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나무는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고 있는 것으로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런 지점에서 비록 자연의 모습이 좀 여리고 연약해 보이긴 해요. 자, 연약하지만 그래도 뭔가 이 강한 에너지가 있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알겠죠? 일단 자연에서 받은 인상이 지금 화자는 마음속에 떠나지 않지, 그치? 그래서 그 자연의 인상이 무엇인지 풀어내고 있다고요. 참 자연은 뭔가 여리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렇지만 뭔가 끝없이 솟구치는 마치 불길처럼 이글이글 휘어지는 그렇게 막 온몸의 진액을 다 쏟아내는 것 같은 그런 강함이 좀 있답니다. 자, 그러면서 뭐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지금 자연은 얼마나 많은 잔뿌리들이 저 발끝을 힘을 딱 주고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화자의 추측이죠. 이런 추측적인 어조가 좀 나오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초록은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이런 말 보이죠. 수많은 수직선 사이에 있다가 그것들을 조금씩 지우면서 번져간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 작품은 이제 도시의 이미지가 좀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체크하는 것들은 좀 도시의 좀 인위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화제가 볼 때 도시는 어떠냐면 좀 직선과 좀 사각의 이미지거든요. 그리고 모조리 좀 딱딱하다고 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즉 도시의 좀 인위적인 모습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 자연은 어떠니? 그것들을 조금씩 지우면서 계속 번져가고, 그리고 잠깐 밀려 꺼져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네. 요런 게 지금 도시에서 느껴지는, 자, 도시에서 보이는 자연의 이미지다. 라고 이해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지점에 좀 어떠니 대조적인 의미를 좀 활용했죠. 그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런 표현들 나오거든요. 와, 이렇게 많은 초록이 갑자기 일어날 줄은 몰랐어. 이렇게나 크게 세상을 덮을 줄은 몰랐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들이 결국 이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도시에서 느껴지는 이 자연의 어떤 강한 그 에너지에서 지금 화자는 놀라고 있는 거다. 좀 경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끝까지 뭐 이런 얘기네요. 이렇게 콘크리트에서도 솟아나고 있는 저돌적인 고요, 저 촉촉한 불길, 뭐 이런 것.
그래서 이제 이런 말들에서도 그냥 그대로 '아 자연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화자는 경탄을 지금 드러내고 있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표현법으로 저돌적인 고요라고 하는 것에서 뭐 어쨌든 자연의 모습을 얘기한 건 맞는데 자연의 에너지를 강한 에너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 맞는데 좀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촉촉한 물결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당연히 뭐 자연이죠. 이제 그런데 뭐 자연에 좀 뭐 생기다 뭐 이런 정도로 한번 말은 바꿔 볼게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도 좀 이런 도시 이미지를 쓰고 있긴 하네요. 단단하고 건조한 것들에게 옮겨보고 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도시는 좀 인위적인 모습, 그리고 좀 무생명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 좀 단단하고 건조한 이런 것들, 알겠죠? 자, 도시의 좀 인위적인 모습 다시 드러나면서 끝났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이런 시였고요. 자, 그다음. 이제 고전시인데 아직 우리 아이들 어려가지고 이제 고전시가 좀 어렵잖아, 그치? 일단 해석 위주로만 좀 간단하게 보세요. 일단 이 작품에서도 역시 주제 간단히 잡고 갈 텐데 먼저 이 화자는 좀 나이가 들었어, 그치? 읽어보면 그렇지?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지난 삶에 대해서 좀 젊었을 때 뭔가 좀 이루어 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화자는 이렇게 좀 한탄하는 거다. 그리고 동시에 그러니 젊은 사람들아 좀 젊었을 때부터 뭔가를 부지런히 많이 해두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지난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좀 젊은이들에게 좀 경고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정도로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어저 내일이야라고 하잖아요. 자, 어저 이런 건 뭐 그냥 감탄사 정도 처리해 주시고 자, 보시면 자, 내일이야. 즉 내일이야. 어저, 즉 내가 한 일이 무슨 일이 많았나 하고 한번 떠올려 보니, 즉 내가 한 일이 무슨 일이 참 그렇게 많고 많았던가. 결국 지금 굳은이 다 빠지고 검던 털은 다 희었네 이러지. 그래서 이 행은 뭐 있는 그대로 해석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행에서 이렇게 현재 화자의 좀 늙어버린 처지에 대해서 얘기했다. 참 나는 지금까지 무슨 일이 많고 많았나 생각해보면 이렇게 구른이 다 빠지고 지금 검던 털도 다 희었네. 자, 어우와 이런 것도 뭐 이렇게 감탄사로만 처리해 주시고 자, 여긴 뭐 뜻이 나와 있잖아요. 소장 불 노력하고 노대 이런 도상비로다. 자, 뜻은 나와 있는데 자,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지금 결국 무슨 얘기한 거냐면 이렇게 젊어서 좀 더 노력할 걸, 그 즉 노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자가 좀 이제 후회하는, 좀 탄식하는 이제 그런 말이었다. 알겠죠? 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슨 일이 많았나 생각해보면 지금 이렇게 굳은이 다 빠지고 이런 뭐 검은 털 다 휘어져 버렸네. 젊어서 더 노력하지 않은 것이 좀 후회가 된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제 셋, 넷, 다섯 살이 어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20 내가 또 지나 이렇게 30 40 결국 한 일 없이 자 포인트는 여기겠지. 이제 결국 화자는 뭐다? 한 일 없이 한 일 없이 이렇게 지금 50이 넘어 버렸구나. 자,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한꺼번에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기까지 즉 한 일 없이 늙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화자는 한 일 없이 늙어버린 지금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또 얘기했고, 그러면서 장부회라고 했지. 장부는 뭐 그냥 남자, 대장부의 허다서, 허다, 그 많은 그 일들을 결국 다 못다 하고 늙어버렸구나. 못다 하고 늙어버렸다. 보이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자기가 지금 현재 이제 늙어버린 이 지금의 좀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 난 결국 남자로 대장부로 태어나서 그 많은 일들 뭐 하나 제대로 못 해보고 늙은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제적으로 그 일수하고 크게 다르진 않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생원이다, 무엇냐. 결국 급제도 헛일이더라. 라고 해서 여기에 조금 다른 얘기니까 좀 써볼게요. 그러니까 즉, 화자가 이렇게 급제를 해도 살림살이가 크게 넉넉해지지 않았대요. 생원이다. 뭔가 결국 급제를 해도 헛일이더라. 급제를 해도 내 형편이 좋아지진 않았다. 차라리 밭을 갈고 논을 맸더라면 설마 한들 배고프리 설마 한들 배고프진 않았을 것 같다. 알겠지? 즉 굶주리며 살진 않았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아무리 내가 이렇게 애달퍼 해봐도 결국 나는 몸이 늙어 할 수가 없구나. 무엇을? 뭐 이런 농사를, 밭을 갈고 논을 매는 이런 것들. 그래서 아무리 애달퍼도 결국 몸이 늙어 할 수가 없다. 뭐 이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늙어버려서 농사를 짓기도 어렵구나. 자, 그래서 삼수에도 어떤 정서가 좀 두드러지니 얘들아 좀 지난 일을 후회하는 좀 화자의 탄식의 마음이 좀 잘 드러나죠. 그죠? 상황만 잘 봐주세요. 화자는 어떻다? 지금 급제를 해도 넉넉해지지 않아서 뭐 이제 좀 후회를 해보아도 뭐 이제 더 늙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주에 이제 요런 포인트가 좀 나와요. 보세요. 너희는 젊었니? 라고 해서 여기에서 너희는 말 그대로 화자가 말을 건네는 대상이니까 청자인데 자, 누구냐면 좀 젊은이들, 젊은 사람들이다. 자, 요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즉 젊은 사람들, 너희는 아직 젊지? 나는 이미 늙었어. 자, 근데 하는 말이 젊었다고 너무 믿지 마, 이러지. 나도 일찍 젊었더니 결국 젊어서 흐느적 하다가 늙어지면 이렇게 거짓것이 뭐 밑에 나와 있거든요. 좀 허망해진다는 얘기였습니다. 결국 늙어지면 다 부질없다, 허망해진다.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사주 내용 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사주 내용 뭡니까?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좀 경고를 하는 부분인데 뭘 경고하냐면 젊다고 믿지 말라고. 나도 젊어서 흐느적 하다 보니 결국 늙어지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러니까 그래서 있는 그대로 쉬어 살려서 흐느적거리지 말라고. 젊어서 흐느적거리지 말라 말 것. 좀 지금 말로 살짝 뭐 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뭐 허송세월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자, 그다음 오수는 이제 어휘풀이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와 있으니까 뭐 읽어보시면 되는데 일단 그런 얘기였습니다. 결국 제사는 다 자기 운수이고 또 결국 이 급제하는 것도 하늘에 달린 것이구나. 운수와 하늘에 달린 것이라는 말 같은 말이에요, 얘들아. 알겠죠? 다 결국은 팔자다. 재산을 모으는 것도 결국 급제를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자기의 운명이고 팔자다. 자, 다음 줄 주의하세요. 하는 말이 하오면 못할이 없기는 이라고 하잖아. 이거 좀 천천히 볼게. 즉, 그러니, 하려고 하면 못할 것이 아닌 것. 그러니까 좀 부정의 부정이니까 뒤집어서 다시 말해볼게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게. 즉, 그러니 하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착하게 사는 일이다. 알겠죠? 이 얘기 한 거예요. 결국은 재산을 모으는 것도 내가 관직에 높이 올라가는 것도 결국은 하늘이 내리는 그런 운명 같은 일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니 운명이 아닌 내가 그러니 그 속에서 하려고 하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건 이렇게 착한 일을 하는 거래요. 알겠죠? 자, 그다음 내 몸이 못하고서 너희더러 하라기는 이라는데 자꾸 얘기하지만 너희는 누굽니까? 여기에서 너희는 젊은 사람들 맞지?
자, 나도 잘 못하고, 못해놓고, 젊은 사람들, 너희들한테 하라기가 좀 그렇지만, 자, 내가 못하여 애달프니 너희라도 좀 해라. 너희라도 좀 하여라. 그러니까 즉, 너희는 좀 이루어라. 알겠지? 너희는 무엇이라도 좀 이루어라. 제대로 하여라. 자, 청년이 하지 않으면 늙은 후에 나 된다. 늙고 나면 내가 된다 너희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 또한 또 젊은이들에게 음, 자, 경고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죠. 젊었을 때 무엇을 열심히 하여서 이루어 놓아라.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니면 나 된다. 이렇게. 아, 자, 이런 정도였고요. 지금 문제 사실 답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죠? 그래도 가봅시다. 자, 1번의 답 3번이죠. 보세요. 일단 가의 수직선들을 조금씩 지우며 초록이 도시 공간과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지금. 자, 균형을 이루기를 바라고 있다. 자, 지금 화자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길 바라니? 그래? 아니지 않아? 화자는 그저 도시의 그 직선, 딱딱한 그런 이미지에서 그 자연의 요소를 통해서 뭔가 좀 이런 강한 에너지와 생명력과 생기를 느끼는 거잖아, 그냥.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균형을 이루기를 바란다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읽어보시면 맞는 말이죠. 그 다음 18번 A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답은 2번이었잖아. 그치? 이제 유사한 문장 구조를 반복해가지고 자, 대상이 가진 역동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문장 구조는 이제 보면 아실 테니 넘어갈 텐데 어쩌고 있는 저돌적인 고역, 어쩌고 있는 저 촉촉한 불길, 뭐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문장 구조는 뭐 넘어가고, 자, 이럴 때 우리가 역동적인 이미지를 얘기할 수 있다. 알겠지? 이런 거 받아들여 주세요. 그러니까 즉, 땅에서 좀 솟아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좀 저돌적인, 뭐 이런 표현들, 알겠죠? 이런 표현들에서 좀 역동성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어, 아, 우리 지금 1번 문제를 안 보고 넘어갔구나. 그 16번에 1번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조적 표현을 활용하고 있다. 그쵸. 일단 뭐, 나에서는 뭐 너희들도 찾을 수 있으니 넘어가는데, 그 가에서의 그 대조적 의미는 중요하죠. 사실 주제를 나타냄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그 지점이잖아. 그래서 자연을 이야기할 때는 좀 이런 말들, 좀 여리다, 좀 혹은 연하다, 뭐 혹은 좀 휘어져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그런데 도시의 어떤 이미지를 이야기할 때는 좀 딱딱하다, 그리고 좀 직선의 형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죠. 그죠? 자, 그래서 대조적인 표현을 통해서 좀 화자가 주제 얘기했다, 가능하죠. 자, 19번 오시고요. 그 19번에 틀린 거 4번인데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일단 나머지가 적절하니까 적절한 것에 대한 어떤 이해를 좀 이해가 되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일단 화자가 지금 이렇게 일수에서 한탄을 해요. 그죠? 그럼 그것은 이것을 다 못다 한 데서 좀 비롯됐다. 괜찮니? 남자로서 해야 되는 그 많은 일들 다 하지 못한 것, 해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화자는 좀 한탄한다. 가능하죠. 그죠? 자, 읽지 않을게요. 넘어가고요. 이렇게 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 보세요. 이제 아무리 애달픈들이라는 거, 그리고 또 내 못하여 애달프니에는 세월의 무상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 지금 화자가 지금 이렇게 세월의 무상감에서 벗어나려고 하니? 아니죠. 그저 지금 현재 자신의 처지를 그저 안타까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후회하는, 이제 그런 얘기잖아요. 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도 이제 맞는 말이지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 하오면 못할 일 없기는 착한 일. 음. 그러니까 이렇게 착한 일은 결국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즉 이것은 너희더러 하라. 에서 권유하는 내용이다. 그쵸? 알겠죠? 자, 이것 또한 이제 권유의 내용으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에 적절한 거 답은 4번이죠. 나머지 됐고요. 이제 4번. 이렇게 기억에는 힘의 근원에 대한 화자의 상상. 상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맞니? 맞죠. 그럼 니은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삶에 대한 화자의 인식. 지금 화자의 상황은 좀 뜻대로 되지 않은 자신의 처지, 삶에 대해서 라고 말해도 괜찮아? 화자 지금 뜻대로 되지 않은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 맞아? 맞죠. 자, 아시겠죠?